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한 주를 마감을 하는 6월 8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이면 휴무입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음 주 정말 중요하네요. 중요보다 뭔가가 많이 열립니다. FMC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ECB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기도 어려울 텐데 상당히 웅축되는 느낌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관망 부분들을 좀 하겠죠. 이제 이 내용이 2, 4분기를 마무리되는 그리고 실적 프리 어닝 시즌에 진입되는 6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진입이 됩니다. 3분기 되면서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이번 달 중하순부터 서서히 이제 워밍업 부분들이 좀 들어가겠죠. 실적 모멘텀과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지금 움츠리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세, 그 다음에 FMC에서 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최근 한 2달 정도 FMC 금리 인상 불안심리죠. 기대감보다는 불안심리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특히 강세로 진입이 되면서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취약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노출이 좀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는 뭐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일단 연정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구성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시장에 어떤 관점 포인트 부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오늘 구제금융이 합의가 됐습니다. IMF 쪽에서 500억 달러 정도의 차관 합의 부분들을 좀 진행했고, 그 다음에 3년짜리 대기성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향후 9% 내로 억제를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개혁안 제출, 그 다음에 재정적자 축소 등 차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IMF 때처럼 계속 허리띠를 졸라 매는 그런 노선으로 진입이 좀 됐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일단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오늘 새벽부터 이제 조금 부각이 된 게 이제 브라질 관련된 부분이에요. 브라질도 아침에 모닝브리핑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 10월 달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특히 뭐 때문에 휘청휘청하냐면 아무래도 유가가 올해 너무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75까지. 그 다음에 브렌트도 80선 넘어가면서 거의 90달러 근접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속도, 작년 대비 속도 자체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철도 노조, 노조 파업이 이제 트럭 노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마진 자체가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적자 상태로 진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럭 노조를 시작해서 자동차 노조의 파업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10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감옥에 있는 룰라 전 대통령도 옥중 출마 가능성. 지금 저기는 약간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FMC를 앞두고 브라질 그 통화가 휘청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다 FMC 여파보다 금리 인상 진행하든 안 하든 간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 가능성이 이미 선반영이 거의 끝났다라는 의미 부분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성명서에서 향후 하반기에 이 관련된 속도,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시장의 모든 촉각 부분들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달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이건 조금 다행이다. 그리고 유가도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이것 또한 조금 다행이다. 물론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락폭이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65선 WTI 기준으로 유가가 65선 정도면 1차 지지라인에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식혀줬으면, 그래도 60달러 이하까지 하락 파동 부분들이 나와주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올 6월 8일이죠. 이제 이번 주말에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코멘트 드렸지만 미국과 그 외 국가들의 무역 분쟁 계속 싸움꾼이었던 모든 G7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일본은 딸랑딸랑이니까 빼고 캐나다 모두 다 원바이 원으로 그 직접 타격 부분들 좀 하고 있죠. 이란도 핵협정 부분들 타결을 건들면서 뭔가 트러블 메이커의 이미지를 강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 강화된 이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내의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노리는 것 같은 생각 부분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뭐 JT 제재 완화를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향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를 할 거야. 라는 법안 부분들을 진행 좀 하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이미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번보다 이번에는 뭐 하루가 더 할 수 있다는 시장 얘기 부분도 나오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13일 선거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판문점 효과가 아니라 판문점을 이제 싱가포르에 옮긴 처럼 남과 북을 협상장으로 트럼프의 어떤 큰 픽처 그리고 향후에 정전협정 관련된 부분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미국이나 평양에 가서도 진행할 가능성이 제일 커지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은 정말 필요한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커요. 경제적으로 그래 많이 도와줘가지고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지만 베트남처럼 친밀 성향의 어떤 성향의 국가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에 버금가는 중국 입장에 눈에 가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기사를 몇 개 보니까 김정은 갈 때 중국 전투기로 호위를 한다. 그래서 예전 거의 한 10년 동안 냉대를 했던 부분을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잘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계속 빌어가지고 북한이 양쪽에서 많은 협력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 정리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드리고 다음 주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없어요. 뭐 FMC는 뭐 금리 인상 가속도는 이미 결정됐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거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FMC하고 그 다음 ECB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점진적으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 글쎄요 3분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시간 자체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만으로도 유로화는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력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브라질이 헤아라가 2% 정도 급락이 나왔죠. 브라질이 지금 시끄럽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노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냥 시간을 좀 두고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군들 보면 시장에서 특징지에 말씀을 좀 드린다 하면 현대제철이라는 철강주가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근데 막상 종가상으로 끝나고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뭐 매도가 없다 봐도 진배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관이 오늘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 현물 쪽에 1,000억 미만이에요. 거래소 300억, 그다음 코스닥 700억 그렇게 크게 매도 부분들 진행하지 않았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산업재래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뭐 철강, 건설, 기계, 음식료 뭐 여기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융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들이 조금 약세가 좀 컸습니다. 어제 강세가 컸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오늘 급락 부분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런 유사한 파동이 어디서 나면 현대제철이 한 6% 좀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블록딜을 했어요. 블록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량의 물량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기관 투자자끼리 딜을 해가지고 할인율을 받아서 물량을 넘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통상적으로 보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5% 전후의 그 디스카운트 부분도 전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할인율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 회사의 주가의 방향으로 보고 단기 악재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물량 자체가 그 가격에 형성이 좀 되다 보고 그 가격에 기관 투자가 물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역할 부분을 합니다. 현대로템이 최근에 6월 며칠인가요? 5월 25일인가요? 그 정도에 단기 급락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급락이 나면 당일날 거의 2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20% 정도 하락, 블록들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템이 남북 경협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뭐 장중에 20% 급락 나오니까 나머지 종목도 우수수수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형상들이었죠. 우수수수 하락 부분들이 나왔던 게 5월 25일 날 남북 경협에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정도 움직였던 그 종목군인데 이쪽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 전체 다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은 그 단기적인 소음 부분들이 일어서서 주가가 그 뒤로 10%에서 2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던 케이스입니다. 어떤 단기적인 이슈죠. 철강주들의 시장 변동을 수 있는 것은 현대제철의 블록들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뭐 철강, 건설, 어제 그리고 상승폭이 컸던 산업재 사이클이 일시적인 숨고르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브라질 여파와 그 다음에 하나의 대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블록들로 인해서 그 영향권이 그 주변주들한테까지 영향을 줬던 게 현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시만기도 이제 한 일수로는 7일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 일수로는 다음 주 수요일이 쉬기 때문에 정작 거래 일수를 따진다 하면 3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FM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모든 걸 예상할 필요는 없고 모든 다음 주의 일정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 부분들은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FMC하고 22화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 뭐 북미 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얘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어떤 방향식의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방송을 해드렸던 그 방송 독일 사례 부분들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 계속 우리가 그 내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철도가 국제철도 정의원에 가입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몇 번 만에 떨어지고 지금 다시 되는 것 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예전에 제가 계속 그 뉴스플로우를 추적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드디어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바로 되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2차 정상회담까지 어떤 사건 부분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바꿀 수 속히 예단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라도 독일의 사례 부분들은 꼭 머릿속에 계속 기입 부분들을 해놓고 거기에서 유사사항 부분이 있으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다음 주는 오늘의 시장 부분보다는 메인 핵심 부분들은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이슈 브리핑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6월 8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